망막혈관 폐쇄증으로 눈의 동맥이나 정맥, 모세혈관 부위가 막혔다.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혔으면 뻥 뚫어야 됩니다. 뻥 뚫기 위해서는 뻥 뚫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한방에 뻥 뚫어주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막힌 것을 적취라고 그럽니다. 적을 쌓일 적, 쌓여서 막혀버렸다. 쌓인 것을 뚫는 약제. 우리가 그 시신경 염증, 여자들 신경이 예민하고 남자들은 20대, 40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중심성 망막염이 온다 보면 여자들은 중심성 망막염은 망막이 붓는 겁니다. 망막이 부었어요. 여자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스트레스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여성분들은 시신경염이 옵니다. 내 시신경염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고 또 주변부위 염증으로도 오고 또 시신경 부위에 노폐물과 찌꺼기가 쌓이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풍처럼 시신경 쪽에 혈관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돼서 급격한 시력 장애가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염증 치료와 함께 시신경 쪽에 쌓인 노폐물들을 중풍처럼 찌꺼기를 없애는 약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막혔으면 뚫어주는 약을 쓰는 것. 한방치료의 큰 장점입니다. 막힌 원인이 뭘로 막혔느냐? 당뇨로 인해서 막혔느냐? 고지혈증으로 막혔느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확 수축되면서 혈관이 압박받아서 혈전, 출혈로 인한 이런 엉긴 피들이 막혔느냐? 우리가 항상 유장이 약한 분들이 생기는 담이라는 찌꺼기가 노폐물들이 끈적끈적한 노폐물, 음식물 찌꺼기들이 혈관 속에 흐르면서 막혔느냐. 그 원인에 따른 적을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엉긴 피, 우리가 유궤양이라든가 어디가 잘잘잘 혈관 내에서 구멍이 나서 피가 새는 경우, 혈압이 낮으면서 또 그 샌 피가 막혔다 그러면 어혈지제를 씁니다. 옛날에 외상타박출화 교통사고 이를 입어서 지금은 멀쩡하지만 속에 멍든 피들이 있습니다. 겉에 시퍼런 멍이 없어졌다고 속에 멍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속에는 다친 걸로 인해서 멍든 피들이 젊을 때는 혈관을 막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혈관이 노폐물이 많아지고 또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옛날에 다쳤던 멍이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옵니다. 연세 든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디서 떨어졌는데 지금도 삭신이 쑤시고 아파. 지금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옛날에 떨어진 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출산 후에 아팠던 것이 지금 산후통으로 지금도 아파. 지금 이제 아파. 산후에 순산하지 못한 경우, 고통이 있었던 경우, 어디가 상처 났던 경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먹어서 아픈 겁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계속 아팠던 겁니다. 그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 다치거나 늘거나 어디가 틀어지거나 그래서 아픈 거. 그런 것들을 한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한약의 역사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적을 없애는, 노폐물 없애는 약, 어혈을 없애는 약, 담적, 음식물로 인한 노폐물, 담을 없애는 약, 그런 것들이 세분화돼서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막혔다 그러면 뚫는다. 또 막히면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되지 않게 한다. 만약에 뇌 출혈이 됐다 그러면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혈시키고 활혈시키고 손상을 회복시키고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분 개인은 이런 치료와 함께 한약과 침치료와 함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건강할 때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운동은 우리가 외부 근육을 쓰는 운동뿐만 아니라 명상이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또 수기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 에너지를 보내는 운동, 외적인 운동이 아니라 내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건강할 때는 생각도 안 했던 거, 호흡법이 뭔지, 명상이 뭔지, 마음 찾기가 뭔지, 또 수기공법이 뭔지, 인체는 몸이자 에너지적인 존재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 기가 약하고 기가 막히면 피가 엉기고 피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엉긴 피를 순환시키고 엉긴 피를 순환시키고 이 막힌 걸 뚫어주는 거와 함께 기를 보호하고 기를 막히지 않게 하는 거. 기가 막히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약으로 만들 수 있는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약도 독이 되고 독도 약이 된다. 사용법을 알면 독도 약이 되는 겁니다. 독을 잘 쓰는 사람이 명리입니다. 아주 위험한 약, 아주 강한 약, 그런 것을 잘 쓰면 아주 위급한 병, 아주 위험한 병을 잘 낫게 합니다. 순한 약을 잘 쓰는 사람은 그냥 평입니다.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감기 안 걸리고 보약 잘 짓고 위험한 약을 쓰지 않고 평범한 약을 쓰는 경우 큰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감정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약이라고 생각하면 약이고 독이라고 생각하면 독입니다.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스트레스를 약으로 쓰기 위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수련을 하는 거. 마음 찾기, 건강한 마음 찾기, 행복한 마음 찾기.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아령했다고 근육이 빵빵해지지 않습니다. 권투 오늘 하루 했다고 내가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는 거 아닙니다. 3년, 4년, 5년 할 때마다 근육이 커지듯이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안다고, 입에서 말한다고 근육이 힘세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할 때 근육이 커집니다.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할 때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또 많이 커졌다가 한 일주일만 실천 안 하면 몸의 근육이나 마음의 근육이나 마찬가지로 근육이 약해져 버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투 관장님이 3개월씩 하면 한 달에 19만 원 하던 걸 한 달에 15만 원 해주니까 3개월 하면 얼마가 12만 원이 이득인데 3개월로 하지. 3개월 왜 한 달치씩 끊냐고. 어차피 뭐 앞으로 한 4년 더 이렇게 할 건데 왜 한 달치씩 끊냐고. 손해신데.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3개월이면 12만 원이네. 제가 그랬습니다. 한 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아가서 100m, 1000m가 가는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서 4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개월 끊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간다던가 뭐 한 달에 두세 번 간다던가 돈 낭비를 하는 겁니다. 한 달 금방 갑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가 수양한다, 자기 자신의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는 여기서 해주는 치료와 스스로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마음 찾기, 명상 찾기, 호흡하기, 스스로 기공법, 셀프 기공법,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육체가 건강해지기 힘듭니다. 병든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누가 고치겠습니까? 인식, 깨닫고 결단.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결단해서 그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고 루틴화 시켜서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끔, 그리고 기존의 길이 아니라 습관화된 기존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힘들더라도 새로운 길을 내서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게끔, 그 습관이 현재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현재를 만들었다는 것,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현재를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눈 중풍이라는 병이 훨씬 큰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